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그 이모 씨, 조모 씨가 이모 씨의 남편을 갖다가 계곡에서 빠뜨려서 구조하지 않은 그 상황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19년도에 이모 씨, 실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모 씨가 남편인 윤모 씨와 함께 가평에 있는 계곡에 이제 다른 지인들과 함께 그리고 내연남 조모 씨와 함께 놀러 갔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모 씨와 조모 씨는 미리 계획했던 대로 남편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 그 다이빙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이빙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분이 수영하지 못하니까 이게 헤엄을 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구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두 번 보고 피를 갖다가 보고 도구로 살해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 낚시터에서 이제 밀어서 빠뜨려서 이제 익사시키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문제가 되는 계곡에서 이제 이 사람이 다이빙한 후에 구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살인죄로 이제 처벌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가 이제 8억을 청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 사기, 실제 이 사람들이 범죄 가담을 했다면 이 보험 사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살인 미수행위보다는 사람이 다이빙해서 소용을 못 하는 걸 보고 그냥 구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갖다가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부작위범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형법 제 18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이 부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 발생 방지하지 아니한 거, 이게 부작인데 그 부작위를 갖다가 어떤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작위범에서 제일 문제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이 부작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내가 안 한 것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지금 형법에는 18조에 그냥 부작위 범위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규정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로 같이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요건들이 해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될 것인지, 그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된다면 뭐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인정이 될 것인지, 뭐 쉽게 말해서 뭐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는 게 이 사람 뭐 어떤 구해줘야 할 의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쉽게 말하면 오늘 이제 문제되는 사건 같은 경우 선행행위, 자기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위험의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조카 익수 사건, 그 저수지 사건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숙부가 10세 되는 조카 그 2명을 데리고 왔었는데 한 명을 데리고 이제 그 저수지에 이제 잘 미끄러져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10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 같으면 당연히 빠지면은 헤엄을 못 치고 당연히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망에 대해서 당연히 이 사람은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쪽으로 계속 걷게 만드는 거죠. 걷게 만들어서 이제 조카가 실제 빠진 거예요. 이게 구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쳐다본 거죠. 가만 부작위로 나아간 거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적인 뭐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뭐 저희 일각에서는 뭐 선행위로 보죠. 이게 지금 요즘 인터넷에도 되게 뜨거운 주제잖아요. 이게 반대 의견도 있고 뭐 다른 의견도 있고 한데 살인죄가 적용이 될까요, 이게? 피고인 측에서는 이게 그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보증 일단 그 조모 씨 같은 경우는 보증 지위부터 시작해서 행위정의 동가치성 그 부분을 상당히 뭐 쟁점으로 삼을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측에서는 지금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지금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고 좀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이모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모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조모 씨 같은 경우는 법적인 지위는 발생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선행행위 그 부분 선행행위로 해서 어떤 그 사람이 뛰어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보증인 지위까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다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좀 문제되는 게 행위정령의 동가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두는 것을 갖다가 이 살인 행위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 사항은 뭐냐면 공범의 문제예요 지금. 공범이요. 공범인데 조모 씨가 공동 정범인지 같이 했지만 정범인 사람이 있고 공범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범인 사람은 방조범일 수 있단 말이에요. 방조범 같은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조 감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방조범으로 가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작위범들 어떻게 보면 둘 다 부작위범이잖아요. 부작위범들 간에 공동 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 두 명 다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이모 씨의 부작위의 살인 행위에 방조 도움을 준 사람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되게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얘기를 해보자면은 처벌은 될 수 있으나 네. 이게 정범이 되지 않는다면은 형량이 조금 많이 감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방조 감경이라서 분명히 주장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보셨을 때 네. 이제 변호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제가 눈여겨 보는 경우는 뭐냐면 실제 처음에는 가평 경찰서에서 변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묻힐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으로 가면서 인천지검에서 상당히 이제 수사를 갖다가 좀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좀 촘촘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그 하나의 피해자분께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뭐 지금 그 억울함이 이제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국민들께서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사기관도 물론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될 사건들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국민들 중에서 피해자분들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혹시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때 한 번씩 보고 혹시 촬영 기회가 있으면 그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